안녕하세요. 네, 김상희라고 합니다. 저는 데뷔한 지 11년 차인 교사이고요. 전국 사회교사 모임에서 10년째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7개 모둠으로 나뉘어서 게임에 임하게 됩니다. 앞에 보이는 이 골드가 보이시죠? 10개의 골드를 가지고 게임을 하게 돼요. 참여자들은 세금이 없는 사회와 세금이 있는 사회 두 가지 버전의 게임을 하게 되고, 이 두 가지 버전의 게임에서 자기가 느낀 바,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이 게임의 핵심입니다. 사회문제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뽑아서 거기에 나온 규칙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다가 이 골드를 가지고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다가 결국은 골드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면 파산을 하게 됩니다. 파산한 팀은 게임에 참여할 수 없고, 사회 구성원 절반 이상이 파산을 하게 되면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없죠. 그래서 4개의 모둠이 파산을 하게 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게임이 종료되었을 때 가장 많은 골드를 가지고 살아남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일단 이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눈치 게임을 아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중간에 패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눈치 게임을 활용하기 때문이에요. 눈치 게임은 뭐냐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첫 번째 앉는 사람은 1을 외치고 앉으셔야 되고, 두 번째 앉으시는 분은 2를 외치고 앉으셔야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7을 외쳐야 되는 사람, 즉 다른 사람이 다 앉을 동안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이 탈락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1 하고 같이 3명이 앉았다 그러면 셋 다 탈락이죠. 눈치 없이. 다른 사람이 앉으려고 하는데 같이 따라 앉았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2 네, 탈락하시는 거고요. 자, 3분 다시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네,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신 장정환 선생님께서 우승을 하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이렇게 3분이 남으셨을 때도 하시고요. 2사람이 남아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위바위보를 보조적으로 활용합니다. 왜 가위바위보가 아니고 눈치 게임이냐? 제가 왜 눈치 게임을 도입했느냐? 이것은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육적 효과인데, 이것은 일단 선생님들이 게임을 해보시고 난 후에 나중에 왜 눈치 게임인지, 제가 왜 여기서 눈치 게임을 어떤 효과를 노리면서 사용했는지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 이유는 편리성 때문이에요. 눈치 게임은 가위바위보보다 훨씬 간편합니다. 첫 번째, 탈락자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죠. 두 번째, 탈락자가 순식간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훨씬 재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익히기가 매우 쉽죠. 그래서 눈치 게임을 사용합니다. 이 카드 중에서 단 2개 정도를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두 다 설명해 주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 중에 딱 2가지만 설명해 주시는데, 가장 안 좋은 카드가 뭐냐면 전쟁 카드가 있어요. 사회에 전쟁이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가 있겠죠. 10개의 골드가 날아가는 그런 카드입니다. 좋은 카드도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사회와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재생산 구조도 넣었어요. 소득 카드가 있어요. 소득 카드 중에서 소득 2카드는 5개의 골드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이 정도만 설명해 주시고 게임을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게임이 얼마나 간단한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게임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개의 골드를 붙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게임을 개발했을 때는 골드를 제가 다 붙여줬어요. 10개씩. 그런데 이거 한번 해보고 나서 바로 아이들이 직접 나와서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도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제가 편하기 때문이죠. 언제 그거 다 붙여줍니까? 그죠? 그래서 직접 나와서 붙여라. 굉장히 간편하고요. 두 번째는 다릅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달라요. 직접 제가 붙여줄 때랑 직접 나와서 10개의 골드를 붙였을 때, 내 것이구나. 내 자산에 대한 나의 골드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산에 대한 애착도가 높아집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이제 이런 디테일이 시뮬레이션 게임의 효과를 증폭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셔서 각 팀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10개의 골드를 자기 팀에 붙여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게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나오셔서 차례대로 카드를 뽑으시는데요. 사실
뽑는 순서가 게임의 성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미치진 않는데 아이들은 미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읽어주는 거죠. 읽어줘서 아이들이 교육적 효과에 도달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것. 이것이 시뮬레이션 게임 성공의 관건입니다. 카드를 뽑아주세요. 네, 초반부터 이런 가뭄을 네. 자연재해 카드, 자연재해도 전쟁 못지않게 많은 피해를 가져오죠. 이 가뭄 카드는 두 번째로 안 좋은 카드를 뽑으셨어요. 지금 4골드는 뽑은 팀이 책임져야죠. 그래서 4골드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4골드는 나머지 팀들이 일어서서 눈치 게임을 해서 패자 두 팀이 두 개씩 예, 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7조로 그리고 2조에서 지금 한 팀이 파산을 했죠. 네. 인원수도 제일 많은데 네, 파산을 했습니다. 네. 이때 교사의 제스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파산한 모둠이 나왔을 때 교사가 저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칠판에 X표를 크게 네. 가슴이 찢어지게 난 패배자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크게 X표를 쳐줍니다. 네.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죠. 네, 이게 아이들이 사회적 약자가 되어보는 경험, 패배자가 되어보는 경험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X표를 크게 해주고 모두 안녕하고 인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몇 개의 카드를 뒤집고 나면 지금도 이제 3개가 망했죠? 3개 파산했죠? 네, 4개 팀이 파산을 했고 네,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은 골드를 가진 4조가 승리하게 됩니다. 네. 승리하게 됩니다. 별로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3호듬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은 종료되고요. 다음 세금이 있는 사회 버전을 똑같이 한 번 더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세금이 있는 사회는 세금이 없는 사회와 똑같습니다. 모든 조건이 똑같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카드를 뽑고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그리고 규칙도 다 똑같아요. 같은 카드를 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10개씩 똑같이 가지고 시작합니다. 다른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세금이 없는 사회에서는 눈치 게임 패자라던가 카드를 뽑은 사람이라던가 이렇게 자신의 개인의 행동 결과에 따라서 각자가 책임지는 형태였다면 세금이 있는 사회에서는 미리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세금으로 해결합니다. 예. 정부 이렇게 쓰시고 여기에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세입, 세출 이렇게 쓰십니다. 이렇게 쓰시고 아이들에게 나와서 지금부터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는 원칙은 딱 한 가지예요. 나오셔서 5개씩 내주세요. 네. 네. 네, 불평등이 나왔습니다. 네, 불공정 카드가 나왔어요. 네. 도둑 1 카드가 나왔습니다. 도둑 1 카드는 5골드가 소요되죠. 그러면 이 피해액을 세입에서 5골드를 세출란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사회 전체 피해액이 5골드죠. 예,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절반을 세금으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중간에 하다가 세금이 모자라게 된다. 이렇게 모자라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다시 세금을 내도록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 낼 때는 10개 중에 5개를 내라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이 굉장히 그렇게 하시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다음에 낼 때는 아이들이 너무나 순순히 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삶을 이렇게 보장해 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애들이 깨닫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세금이 있는 사회까지 진행하시고 나면 아이들에게
역시 그 시점에서 가장 많은 골드를 가지고 살아남은 팀에게 보상을 해주시고, 저는 주로 이제 초코파이 한 상자, 굉장히 큰 거예요. 예, 고가죠, 고가. 2,000원. 바로 보상합니다. 뭐 나중에 줄게, 수업 끝나고 줄게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보상을 해주시고 나서 인터뷰 학습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거기 같이 인터뷰 학습지를 넣어드렸는데 그걸 처음에는 자기 생각을 쓰는 걸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친구에게 이제 짝을 지어서 다른 친구의 의견을 묻고 너는 이때 기분이 어땠니? 뭐 질문하고 그것을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훨씬 생각이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 학습지를 구성했고 이게 학습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 게임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될까? 예. 아이들이 이 게임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세금이 있는 사회와 세금이 없는 사회에서 아이들이 매우 상반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세금이 있는 사회의 게임을 설명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이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는 모든 조건이 같은데 단 한 가지, 그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거냐 하는 선택만 달라졌습니다. 이 선택 한 가지가 구성원들의 삶을 얼마나 달라지게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경험했죠, 이미. 세금이 없는 사회에서는 여러분 카드를 뽑으러 나오실 때 두근두근, 그죠? 심하게 욕먹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와서 혹시 아직 전쟁이 나오지 않았어?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두근두근 하면서 카드를 뽑는다는 거죠. 그러나 세금이 있는 사회에서는 세금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게 됩니다. 카드를 뽑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죠. 왜? 나는 세금을 냈고 이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될 거니까. 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아주 야심차게 심어놓은 카드가 있어요. 불공정 카드와 도둑 2카드예요. 도둑 2카드. 이 두 카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도둑 2카드와 불공정 카드의 공통점. 이 두 카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가 존재합니다. 그 권력자가 나타났을 때 다른 구성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죠. 저희 모둠이 맨 처음에 첫 번째로 파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느낄 수 있는 걸 진짜 뼈저리게 느끼면서 공동체의 필요성이라든가 연대의 필요성이라든가 세금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가치를 내면화하는 데 아주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저도 성인이지만 이렇게 흥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아둥바둥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좀 재밌기도 했고 아이들이 충분히 몰입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애들이. 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년, 고학년 이상이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행하기에도 일단 카드가 있다는 게 제가 모든 걸 외우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세금 있는 사회를 할 때 약간 전율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 세금에서 반절을 뛰는데 그게 이제 어떤 안전망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뭐 세금에 대해서라든지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애들한테 이걸 시행했을 때 애들에게 되게 큰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사회를 싫어했는데요. 이 게임을 하면서 뭔가 사회에 대해 더 잘 알고
뭔가 사회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금이요 우리를 지켜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편히 살 수 있고요. 우리가 같이 살아야지 더 사회가 발전된다는 걸 알겠어요. 저는 불공정 카드하고 불평등 카드가 제일 화가 나더라고요. 부유한 사람이 자꾸 가난한 사람 걸 뺏어가니까 뭐 마음속에 뭐 화가 나고 세금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고 또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걸 뺏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저는 세금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